연봉이 2배로 뛰었는데 통장 잔액은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5년 전 월급 300만 원 받을 때나 지금 600만 원 받을 때나 월말만 되면 통장 잔액은 텅 비어 있어요. 더 벌었으면 더 모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카드값은 더 늘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전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태죠.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세금 때문도 아니고 물가 때문만도 아니에요. 인간의 뇌에 박혀 있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연봉 억 받아도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있어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건데 원래는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1955년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공무원 조직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더 뽑아도 일의 양은 늘지 않고 대신 서류와 절차만 늘어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입니다. 보고서에 2주를 주면 2주가 걸리고 2시간을 주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 원리는 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입이 늘면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출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걸 돈의 파킨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오르면 통장이 두꺼워질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소비가 먼저 커지고 통장은 다시 비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 더 벌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라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당신 통장을 계속 텅 비게 만드는 진짜 원인,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동 확장 지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출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월세 150만 원에 식비 50만 원. 이게 내 생활비니까 월급이 오르면 남는 돈은 다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필수품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무섭거든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후 연봉 4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정도 손에 쥐죠. 10년 된 아반떼 몰고 작은 원룸 살면서 집에서 밥 해 먹어요. 월말엔 통장에 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승진해서 연봉 1억 2천이 됐어요. 월급으로 치면 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모아야 정상이에요. 전에는 300으로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남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등장해요. 파킨슨 법칙의 자식 같은 놈이죠. 먼저 아반떼가 위험해 보이기 시작해요. 잘 달리고 문제도 없는데 괜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제 나 임원인데 뭔가 믿을 만한 차가 필요하다 싶어서 BMW 리스 끊습니다. 월 80만 원 나가요. 그 다음 원룸 보면서 이 정도 벌면서 이런 데 사나 싶어서 신축 오피스텔로 옮겨요. 월세가 150에서 350으로 뛰죠. 그리고 야근 많다는 핑계로 요리 안 하고 배달시켜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매일 사 먹어요. 시간이 돈인데 집에서 라면 끓일 시간이 어딨냐는 거죠. 이렇게 고정비가 300에서 800으로 올라가요. 여전히 저축은 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 더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연봉 억 넘게 버는 사람이 300 받던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은 고소득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일 때는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열리고 자동차 할부를 2대까지 끼고 카드 한도도 수천만 원씩 생깁니다. 이 순간부터
파킨슨 법칙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현재 소득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금융 매체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도 고소득자 중 상당수가 사실상 월급이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연봉 수억 원을 벌어도 한 달 수입이 멈추면 감당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상위 소득층조차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파킨슨 법칙이 사람을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출과 부채가 먼저 커지면서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구조. 그래서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는데 속은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멍청해서는 아니에요. 수학도 할 줄 알고요. 왜 그냥 아반떼 계속 타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월급 오르는 순간 일어나는 두 가지 심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의 실제 일화에서 나온 개념이죠. 평생 가난하게 살던 디드로가 어느 날 큰 돈이 생겨 진홍색 가운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 옆에 있던 낡은 러그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러그를 바꾸자 이번엔 의자가 거슬리고 의자를 바꾸니 책상이 낡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1년 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죠. 이번엔 멋진 가구들에 둘러싸인 채로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집을 바꾸면 가구가 눈에 들어오고, 가구를 바꾸면 인테리어가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엔 관리 서비스까지 따라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디드로 효과입니다.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생활 전체를 끌어올려버리는 심리적 함정이죠. 두 번째는 쾌락 적응이라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인데요. 인간은 좋은 것에 엄청 빨리 질려요. BMW 처음 뽑았을 때는 3주 정도 왕이 된 기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출퇴근하는 쇳덩이일 뿐이죠. 내가 행복의 기준선을 리셋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파민 맛보려면 더 비싼 차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택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기대치가 현실에 맞춰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사람 머리에 박힌 이 본능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희소함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치약 튜브를 떠올려 보세요. 새 치약을 뜯었을 때는 막 짜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싱크대에 좀 떨어져도 신경 안 쓰죠. 충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거의 다 쓰고 나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튜브 끝부터 돌돌 말고 손바닥으로 눌러서 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냅니다. 갑자기 건축공학자처럼 행동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풍족할 때 절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비로소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파킨슨 법칙은 풍요 속에서 번성해요. 통장에 돈 보이면 뇌가 풀튜브 치약처럼 대하는 겁니다. 낭비할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겁니다. 부자인데도 가난한 척해야 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 오려서 몇천 원 아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 태도를 조금 고치는 수준도 아니고요. 돈이 흘러가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룰은 보이지 않는 인상입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아도 없던 돈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월급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때 늘어난 100만 원을 입출금 통장에 넣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돈은 반드시 쓰이게 돼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급여 이체를 분할 설정하세요. 핸드폰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늘어난 100만 원은 증권 계좌나 평소 잘 보지 않는 별도 계좌로 자동 이체해 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보이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강제로 월 400만 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막는 겁니다. 치약 튜브를 일부러 비워두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50% 법칙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인데 나도 좀 즐기면 안 되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수도승처럼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게 50-50 룰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남깁니다. 연봉이 1천만 원 올랐으면 500만 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써도 됩니다. 차를 바꾸든 여행을 가든 더 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반드시 투자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만족도와 순자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늘어난 소득의 100%를 라이프 스타일에 쓰고 순자산에는 0원을 남깁니다. 그건 즐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깎아먹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함을 정의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숫자를 정해야 해요. 한 달에 500만 원으로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선 긋는 거죠. 충분함을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더라는 단어가 돼요. 더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주예요. 항상 더 큰 배 가른 사람이 있거든요. 충분함 숫자 정했으면 그 이상 버는 돈은 전부 자유를 사는데 써야 합니다. 투자하고 빚 갚고 자산 사고요.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업그레이드 얘기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활비 상승은 실제이고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 분들도 많습. 다만 한 번만 솔직해져 보자는 겁니다. 지난 3개월 카드 내역을 그대로 들여다보세요. 정말 식료품 가격이 올라서 지출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마트를 바꾸고 브랜드를 올리고 선택을 바꿔서 늘어난 건가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나에게 주는 보상이 반복된 건 아닌가요? 파킨슨 법칙은 아주 교묘합니다. 물가 상승인 척, 필수 지출인 척, 얼굴을 바꿔 나타납니다. 무제한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구독 서비스 없으면 불편해질 거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선택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점검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느냐로 결정됩니다. 버는 돈과 쓰는 돈 사이의 차이, 그 갭이 전부입니다. 게임의 핵심이에요. 연봉이 5억이어도 남들 눈치 보느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느라 그 5억을 다 써버리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비싼 물건 가진 거지일 뿐이에요. 지출이 소득에 맞춰 올라가게 두지 마세요. 지출은 고정시키고 자유가 소득에 맞춰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 되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